일단은 좀 안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조소를 선택하신 거부터 이미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본인이 입시생이건 대학생이건 조소를 선택했다? 이거는 됐다. 안녕하세요. 흑가백TV의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했던 대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조속과 선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오늘 첫 손님으로 IAB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신동민 씨를 모셔봤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IAB 스튜디오를 전개하고 있는 신동민이고, 역할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앨범 커버도 하고 기업 콜라보도 하고 디자인 콜라보 같은 거겠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또 별도로 의류 사업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원장님의 보이지 않는 후배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근황이 좀 어때요 요즘에? 요즘요 되게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와중에 그래도 다행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어서, 또 여름에는 또 행사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다 보니까 또 일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도 되게 처지고 이래서 운동과 일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조소를 전공을 했는데 네. IF 스튜디오라는 지금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조금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약간 되게 긴 스토리이기는 한데요. 좀 줄여서 좀 짧게 하자면, 제가 3학년 때까지는 학교 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왜냐면 또 가깝게 지내던 친구 무리들이 독서량도 엄청 많았고 작업량도 워낙 많았던 친구들이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작업 많이 하고 이러는 학생이었다가, 이제 3학년 약간 하반기 되면은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서 면담도 하고 좀 장래에 대한 걸 고민할 시기였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을 찾아뵈면 찾아뵐수록 내가 막연히 상상했던 미대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들이 말하는 형태가 제가 꿈꾸던 모습이랑은 좀 달랐다. 조금 달랐고, 그 이대로라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랑은 아예 다른 태클을 타겠다 싶어 그때부터 아주 신나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보면 조소 전공자로서 갖고 있던 어떤 능력치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진 게 그거가 기술이 다였고, 그냥 그거를 토대로 더 쉽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생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제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약속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을 나와서도 어렵게 쉽지 않은 기회로 전시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힘든 케이스들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럼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똑같이 이 뭔가 만드는 행위는 좋아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각 잡고 알아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그 이미지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게 사람들 다 핸드폰으로 음악은 다 들으니까 그러면 앨범 커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을 때 기억에 가장 먼저 딱 나게 되는 건 앨범 커버가 일단 그 노래를 가장 대표를 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커버 보고 음악을 골라서 듣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 앨범 커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또 아무래도 또 가까운 친구 중에 또 뮤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만들기를 이제 좋아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을 좀 막 급하게 진행을 해버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인터뷰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게스트들한테 간단한 미션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흙이 놓여 있는데,
아마 뭐 졸업하고 흙을 만진 지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트라우마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일단 뭐 부담 없이 이 흙을 다 사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어떤 입체물 네. 편하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를 이어가서 IF 스튜디오에서 이 본인의 어떤 주된 역할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약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행동대장 같은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재료 사러 울절 가고 화방 다니고 만들 거 있으면 친구들 불러서 만들고 실무를 많이 했구나. 네네. 만들기 네. 실무. 그런 거 하고 했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제 앨범 커버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또 좀 다른 디자인 작업에도 좀 더 참여를 많이 한다든지 이제 옷도 사실은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러 다닌 것 같고 역할이 모호해진 만큼 다양해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IF 스튜디오 시작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처음 모인 게 2013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으로는 14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횟수로는 거의 뭐 한 8년? 네, 한 8년 되었 꽤 오랜 기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일하는 동안에 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좀 아니면 재밌었던 일 뭐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즘 이미지 작업들은 이미 옛날에도 그랬고 보통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많이 하던가 이제 뮤지션들의 그냥 어떤 화보성 이미지 그러니까 그들을 되게 멋있게 근사하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저희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아무래도 다분히 조속과적 소양을 기반으로 작업을 전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앨범 커버를 의뢰를 해 오실 때는 보통 한 정말 넉넉 잡아 3달, 정말 빠르면 한 달 전에는 뭐 앨범이 음원이 이때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 좀 의뢰를 드린다 이 식으로 보통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이제 대표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음입니다. 저 앨범 커버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 당연히 그 대표 형은 장난인 줄 알았대요. 아이유 씨가 그것도 갑자기 자기한테 다이렉트 문자를 보내갖고 앨범 커버를 맡길 리가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정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당황하긴 했지만 이제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음원이 다음 주에 나온대요.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앨범 커버 작업을 하긴 하셨는데 뭔가 이제 약간 진행 상황이나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지셔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작업을 물론 좀 일주일이 짧은 건 알지만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게 좀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그러셨나 봐요. 저도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데 그거를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국내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몇 명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아이유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비의 앨범 커버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 이거는 내일이어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약간 팀원들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고 나서 바로 작업을 들어가고 그게 앨범 커버로 진짜 일주일 만에 제작부터 촬영 그리고 후보정 작업까지 해갖고 앨범 커버가 나왔었죠. 그 앨범이 어떤 앨범이에요? 그게 또 삐삐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 커버였고 그리고 그게 되게 이례적인 게 역대 아이유 씨의 커리어에서 앨범 커버는 보통 다 본인이 등장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은 앨범 커버로 기록을 했고 또 되게 고맙게도 운이 좋게도 그게 그의 10주년에 아마 기념 그런 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중요한 거였네요. 네. 그래서 좀 하고 나서도 힘들긴 했었지만 다들 그때부터 되게 뿌듯해했었고 그리고 확실히 그가 성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정말 그 앨범 커버 작업을 위해서 투입된 모든 인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콘서트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자리에 공연도 보여주시고 해갖고 와 이래서 되는 사람들은 다 되는구나 하고 느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이유 씨를 실제로 봤을 텐데 어땠어요? 봤을 때? 와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어, 저만 못 이거 봤어요. 봤는데? 다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약간 저도 공연장에 갔어요. 제가 약간 사람 많은 데 가면 시야가 요만해지고 약간 땀 흘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공연장에 가서 좋아하는 노래들 신나게 듣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유 씨가 콘서트를 하시면 본 공연이 2시간이면 앵콜 공연이 한 3시간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본 공연 끝나고 이제 끝났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앵콜 공연이 시작했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힘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공연장을 혼자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끝까지 보고 또 친히 대기실로 또 다 불러갖고 인사도 하고. 대기실은 갔어야지. 아 근데 그분은 공연 중이셨는데 저 혼자 대기실에서 뭐 음료수라도 까먹고 나올 수도 없고. 아, 근데 저는 뭐 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한번 티켓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몇 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아저씨에서 그렇대요. 주신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엄청나다고 되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이유 씨의 작업을 했던 게 기억에 날 수밖에 없는 네, 사연이 많았어요. 그러면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능력을 쌓고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라온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IF의 계획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처음에는 음원의 그 부수적인 이미지로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했고 옷으로서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팀원들마다 약간 좀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공통적인 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사업을 좀 더 전개를. 또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제 옷에서 네. 좀 더 확장된 다른 것들. 네. 뭐 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20대 초반 뭐 제가 아는 제자들만 해도 IF 스튜디오에 옷을 갖고 싶어서 정말 막 이렇게 힘들게 구하고 저보고도 막 이렇게 좀 몇 개 좀 구해달라고 그러긴 하는데 되게 힙한 어떤 패션 브랜드 같은 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좀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가능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어떤 패션 관련된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하고 있고 패션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제가 약간 랩 음악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래퍼들이나 프로듀서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나 옷 브랜드 이런 거로 당연히 처음엔 입문을 했던 것 같고요. IB 스튜디오가 옷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미적 취향이 반영된 거는 사실 별로 없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원을 나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수 작업을 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뭐 흙만 만지고 집에 돌아가서 빨고 씻으면 되겠지만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흙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깎아야 되고 용접도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해야 되고 뭔 소리지?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작업복은 필요 없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옷이 되게 많이 빠르게 훼손이 되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편하게 입고 뭐가 묻거나 찢어지면 바로 버리고 입을 수 있는 거를 만들자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뭔가 공연 같은 거 이제 IB 스튜디오의 멤버인 빈지노 씨가 공연을 할 때 이제 또 공연을 진행을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냥 입는 작업복을 다 같이 입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빈지노의 팬분들께서도 저 티셔츠 뭐냐 해서 이제 그게 반응이 점점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히 진행이 되는 네네. 수가 있는. 네, 뭔가 제가 처음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대한 어떤 포부를 갖고 위유사하고 뛰어듭시다 이 마인드가 전혀 아니었고 우리 입을 거 일단 만들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라 다른 케이스랑은 좀 다른 사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얘기 중에 이제 뭐 빈지노 씨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IF 스튜디오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간판이자 얼굴이죠. 사실 이제 빈지노 씨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 처음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뭐 사실 좀 이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랩 음악 힙합이라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거에 눈을 뜨게 해준 친구가 일단 빈지노였어요. 그 친구는 워낙 어려서부터 그 문화를 사랑했던 친구여서
처음에 가서 만났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늘 음악을 또 듣고 있고 체육복이 늘 좀 특이했어요.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좀 궁금하잖아요. 저 친구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음악을 듣고 무슨 옷을 어디서 사서 입을까 다짜고짜 저 친구가 궁금하다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문화를 좋아하면 이렇게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 또 좋으니까 그 친구도 그래서 막 CD도 듣던 거 많이 주고 옷도 선물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좀 더 친해졌었던 것 음악이랑 어떤 힙합 문화로 같아요. 네. 진진호 씨를 고3 때 제가 잠깐 가르쳤었는데 그때 이미 좀 작업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좀 공연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좀 잘하고 있어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가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럼 뭐 처음에 조속과 선택도 둘이 같이 한 건가요? 조속과를 권유한 건 사실 저였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둘은 공부보다는 좀 노는 걸 좀 더 좋아하고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해갖고 제가 담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미술부장 선생님이셔갖고 짧고 굵게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원래 서양학과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서양을 그래도 잘 좀 쳤거든요.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된다. 너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를 좀 해라. 아니요, 그냥 공부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공부하라고는 안 하고 조속과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갖고 충격을 받았죠. 저는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커서 화가가 되는구나. 난 화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조소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민진호 씨에게도 우리 대학 가려면 조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큰 고민 없이 둘 다 조소를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 서울대 조속과에 갔네요. 네, 그렇게 됐죠. 결론은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이제 조소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어찌됐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입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입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1위가 늘 서울예고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서울예고를 간다라는 건 나는 서울대 혹은 이대를 진학을 할 것이다가 보통인 경우가 많은데 이대는 안 되고 저는 그냥 미술을 시작한 게 난 홍대 갈 거니까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서울예고 가서 처음에 상담 받을 때 저 홍대 갈 건데요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은 사실 벙찐 게 공부도 못하고 성적 그래서 안 좋은데 홍대를 간다? 그리고 학교에 딱히 그 홍대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시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굳이 그 서울예고를 가가지고 외부 레슨을 돌리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3학년 때 제 반이 소속 실기 반이 이대 반이었어요. 저는 이대반 소속이어서 그때 이대가 두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그랬을걸요. 그래서 이대반 친구들이랑 같이 실기실을 썼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막 물어 묻다가 홍대에 있는 흑과백 미술학원을 가봐라 라고 해서 고2 때인가 처음에 이제 지금 홍대에 있는 흑과백 미술학원에 처음 발을 들여서 그때 이제 거친 입시의 세계에 본격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흑과백 미술학원 저희가 미술학원 홍보 영상으로 찍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조사학원을 다닐 때 어떤 일들 뭐 아니면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그런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가끔 원장님이랑도 하는 얘기인데 학원 강사를 제가 흑과백에서 한 7년인가? 꽤 오래 했어요. 네, 7년인가 8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 뭐 통틀어서 실장님, 뭐 다 통틀어서 흑과백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인물이 나다. 왜냐면은 18살 때 가갖고 28, 20 그때까지 계속 물론 학생 포함이니까 그래서 되게 오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흑과백이 그냥 단순한 학원 이상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첫 돈을 번 것도 흑과백이었고 물론 입시에 그 고배를 몇 잔 마시긴 했지만 흑과백에서 그래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미있고 안 좋은 기억들도 뭐 많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서 근데 입시에서 이제 어떤 고배를 마셨다 그랬는데 삼수를 해서 네. 서울대를 간 거잖아요. 본인이 삼수를 한 입장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시를 저는 감히 삼수를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 입시는